안녕하세요. 한땀 작업실이에요. 오늘은 비디오를 이제 실제로 열어보고 그리고 전반적인 큰 기능 설명과 메뉴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그 메인 처음 화면 보시면 비디오 만들기, GIF 만들기라고 써 있어요. GIF 만들기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모션 스티커로 꾸미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되게 예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글씨와 스티커로 꾸민 다음에 GIF 기능을 이용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좀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이 기능도 잘 쓰고요. 일단 우리는 유튜브 함께튜브 소모임이기 때문에 비디오 만들기를 들어가 볼게요. 비디오 만들기를 들어가서 최근 항목에서 비디오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비디오를 하시면 되는데 사진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동영상이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약에 그때 못 찍었다, 사진만 있다 그러면 사진을 이용해서 연결해 가지고 동영상처럼 한 10초, 15초 이런 동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블로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유튜브 촬영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비디오를 일단 열어주신 다음에 내가 사용할 영상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갈비집에 갔던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은 달라요. 어쨌든 16:9 그리고 영상 배치는 끼움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는 사진 시간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하면 영상이 쭉 뜨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영상이 제가 이제 여러 개의 영상을 합쳤잖아요. 합친 게 이렇게 보시면 갈라져 있죠.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줄이 클립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보시면 기능별로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그 포토샵 같은 거 보면 쌓고 레이어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어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기능을 내가 사용할 때마다 이 밑에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면 그 타임라인 위에 또 쌓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하면서 또 보실게요. 왔는데 만약에 내가 편집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16:9 말고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그러면 설정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 비율도 다시 바꾸실 수 있어요. 인스타는 1:1 그 비율로 하시는 게 좋고 유튜브는 16:9로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클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오른쪽 위에 요거는 안드로이드는 없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격자문이 있으면은 우리가 수평을 맞추기 좋잖아요. 그래서 격자문이 있고 옆에 자석 무늬는 뭐냐면 이제 글씨 같은 거 올릴 때 보시면 예를 들면 글씨 같은 거 이렇게 올릴 때 자석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쫙 가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글씨 맞추기가 좀 수월한 기능이에요. 근데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완전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크기나 위치, 회전 같은 거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능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크기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정도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처음에 클립을 딱 누르면 이렇게 밑에 아래에 쭉 기능이 뜨잖아요. 크기 변경.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차이점이 있으실 수 있어요. 크기 변경 기능, 그리고 레이아웃, 배경, 애니메이션, 음소거, 음량 이런 기능이 있고요. 속도 조절 같은 기능이 있고 복제 기능도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영상을 했을 때 영상을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꾸고 싶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영상을 꼭
길게 눌러주시면 영상이 여러 개 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빼거나 아니면 다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실 수 있고요. 같은 영상을 난 2번 쓰고 싶다.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처음에 나와야지 시청 시간을 지속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앞부분에 맨 처음에 보여주는 게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영상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먹는 영상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먹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다. 만약에 요거를 이제 분할을 해보는 거예요. 분할을 했죠. 그러면 요 영상을 저는 이제 강조 앞에다가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앞으로 넘기면 이 뒤에선 영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길게 꾹 눌러서 그럼 2개가 생성이 됐어요. 2초짜리 영상 2개잖아요. 그럼 요거를 앞으로 꾹 눌러서 당겨주면 앞에도 생기고 여기 그 자리에도 원래대로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난 이 기능을 나 이거 안 할 걸 그랬어. 그러면 되돌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취소했는데 다시 하고 싶어. 그러면 실행 취소. 그렇게 하면 재실행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앞에 옮겼어요. 옮겨놨어요.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해서 기능을 보면 크기 변경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크기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줄이면 배경화면이 남잖아요. 배경화면을 바꿔줄 수 있어요. 배경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색깔을 입히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나 패턴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요 기능도 가끔 쓰죠. 그래서 좀 감성적인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블로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집중시키는 효과를 주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이 화면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펼치기. 화면 시작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기능을 애니메이션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안드로이드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 점 있죠? 이걸 누르면 여기에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능으로 쓰시면 돼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난 없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페이드 기능도 시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긴 건 싫어. 그러면 1초 아니면 1.5초.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그래픽 같은 경우 시간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능마다 차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클립을 눌렀을 때 기능을 설명드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음소거를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식당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음소거를 해버려도 되고 아니면 음량에 들어가서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요. 늘리실 수도 있어요. 소리가 엄청 늘어났네요. 이게 최근에 아이폰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능이 많이 늘어났는데 500%까지 늘 수 있는 기능이 생겼네요. 그래서 지금 200% 이렇게 하면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죠. 초기화 하면 100% 이렇게 되고 이 페이드 기능은 뭐냐면 소리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소리 들어갈 때 이 컷과 컷 사이에 클립과 클립 사이에 소리가 들어갈 때 갑자기 소리가 나면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페이드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소리가 좀
너무 시끄러워.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 그런 걸 막으실 수 있고요. 배속은 아시듯이 빠르게 돌리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속을 잘 쓰는데 보통은 배속을 쓰기보다는 컷 편집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예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예 잘라버릴 수는 없고 그거를 빨리 돌리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거. 가끔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고 블러는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 약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 반전, 좌우 반전, 역방향은 뭐 가끔 브이로그 같은 거 쓸 때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제에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어떤 기능을 많이 쓰는지가 좀 달라요. 요리 같은 경우는 요리가 이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좀 중요하고요. 소리가 중요하고 미니멀 라이프나 이제 뭐 브이로그 같은 감성적인 거는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뽀얗고 화사하고 그런 게 좀 중요하고 저는 약간 좀 밝으면서 이렇게 좀 만드는 과정이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하고 설명하는 소리 같은 거 잘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도 달라요. 자, 클립으로 했을 때는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지금 분할 기능이에요. 컷 편집 기능인데 컷 편집은 조금 이따가 컷 편집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클립 말고 주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오디오, 배경음악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음악이 종류에 따라 나와요. 이거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 설명 보면 저작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는데 가끔 가다가 블로로 사용을 했는데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없지만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어느 무료 음원도 마찬가지고 100%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유튜브 음원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주 정말 간혹 음원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음원만 변경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셔도 돼요. 나중에 업로드하고 나서 음원만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걱정 없이 쓰셔도 된다. 대신에 좀 자주 사용하는 그 소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저는 클럽 음악을 어떤 분이 이제 쓰셨는데 그게 저작권 위반으로 걸렸더라고요. 그게 왜 걸리냐면 블로랑 이제 계약이 끝난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 걸었던 건데 그거는 어떤 무료 음원을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독특한 음악을 쓰진 마시고 이제 보통 평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음도 이제 상황별로 이렇게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 효과를 주는 뾰로로롱 뭐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띵 이런 에러 소리 같은 거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효과음을 좀 주시면 화면이 좀 다양해져서 좀 좋아요. 저는 목소리는 그 블로가 단점이 음성이 조금 마이크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블로에서 마이크 기능을 사용하진 않고 따로 음성을 해서 입히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은 촬영하는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목소리 기능을 쓰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저는 이제 후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 기능을 많이 썼는데 보통은 촬영하면서 말까지 같이 하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티커는 모션 스티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도 있고요. 최근 사용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편해요. 보통 이런 거 보면 주로 사용하는 걸 사용해요. 다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요거는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다.
그런 거는 이렇게 꾹 눌러서 즐겨찾기 해주시면 되고요. 모션 스티커는 그 GIF에서도 모션 스티커 사용해가지고 이쁘게 하시면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모션 스티커 기능 되게 자주 써요.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주면 되게 영상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모션 스티커를 한번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해요. 그리고 템플릿은 뭐냐면 전체 화면에 적용되는 거예요. 스티커는 일부 화면에 적용이 되는 반면에 이렇게 일부 화면에 적용되는 반면에 템플릿은 전체적으로 화면에 입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템플릿 기능은 자주 쓰진 않는데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 쓰실 때는 또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건데 이것도 안드로이드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글자는 뭐냐면 무슨 차이냐면 요거는 내가 글자만 넣을 때 쓰는 기능이고요. 글자도 스타일이 다양해요. 일단 지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단점이 영어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한글로 바꾸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쓰시다 보면 아, 내가 이 기능을 자주 쓴다. 그런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사용해서 즐겨찾기 해주시면 되고요. 라벨은 뭐냐면 약간 스티커 기능에 글씨를 위에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능을 썼다 그러면 글씨를 여기다 쓰실 수도 있고요. 함께 튜브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셔도 되고 이 스티커를 말풍선 같은 걸 만약에 썼다 치면 아니면 여기 이제 화살표 요런 걸 썼다. 근데 이 라벨이 마음에 든다. 모션 스티커에 있는 거보다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글씨를 지워주시면 돼요. 글씨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그냥 스티커처럼 모션 스티커처럼 이 화살표를 쓰시면 돼요. 라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이제 느낌 있게 시작하기 좋아요. 처음과 끝에 그렇게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자막인데요. 자막 기능인 뭐가 다르냐, 라벨과 자막과 글씨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글자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자막처럼 쓰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고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글씨고 글자고 자막은 이 아래에 그러니까 길게 막대처럼 자막처럼 아래 깔 수 있는 건데요. 막 이렇게 위에까지 자막을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글씨는 내가 쓴 글씨만큼만 막대가 생기고요. 자막은 그 자리에 항상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내가 글씨를 몇 개를 쓰든 한 개를 쓰든 뭐 길게 쓰든 그 길이가 똑같아요. 그게 자막입니다. 이게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 자막은 그렇다. 글자와 라벨과 자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막을 넣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자막을 넣을 때는 만약에 이걸 썼다고 쳐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자막을 넣은 다음에 분할해서 사용하는 게 편하세요.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 들어가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자, PIP는 뭐냐면 이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땀 작업 시 로고를 올린다 치면
짠. 요거는 PNG 그 투명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의 그 채널의 워터마크라고 로고를 올린다고 보시면 되죠. PIP 이미지로 이용해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할 때 추가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능은 자주 써요. 그리고 GIF나 비디오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비디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럼 영상 2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요런 기능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필터는 뭐냐면 내게 화면이 조금 어둡다. 그러면 필터를 사용해서 화면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분위기에 따라서 해볼게요. 요거는 퓨어고, 이거는 무드.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뭐 아침 느낌, 이런 건 오후 느낌, 뭐 그렇대요. 그런 필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쓰다 보면 내가 주로 쓰는 필터가 있어요. 요런 흑백 느낌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놨다가 필터 적용을 하면 약간 화면이 어두워도 필터로 적용하면 이제 화질이 조금 밝아지죠. 근데 이게 필터를 적용하면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귀찮은 거예요. 보정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그냥 필터 자주 써요. 거의 무조건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기본 60인데 너무 100%까지 하면은 조금 화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강도 한 70%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필터도 길이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장면마다 필터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분할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거 다 적용해서 가능하고, 보시면 지금 타임라인 쭉 보이시죠? 제가 기능했던 거 다 쭉 생성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라서 이동이 안 되는데, 길이가 좀 짧으면 이동도 가능해요. 앞뒤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터를 2개를 썼다. 예를 들어서 필터를 하나 더 썼다. 퓨어 필터를 하나 더 썼다고 볼게요. 필터를 2개 쓸 수도 있어요. 2개 쓰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2개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정. 보정은 뭐 강도, 밝기, 뭐 채도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런 거 쓰는 거를 조금 그냥 밝기 정도? 이런 것만 자주 쓰고요. 그리고 모자이크 기능은 네모가 있고 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만약에 사람 얼굴을 가릴 거니까 원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딸 얼굴을 가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모자이크 기능은 아까 켰는데 전 여기부터 모자이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부터를 누르면 여기부터 모자이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동영상이 움직이니까 모자이크 기능을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부분 설정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의 움직임만큼 이게 아니 아들로 할게요. 딸이 잘 안 움직이니까 아들. 그래서 부분 설정을 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까지 했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모자이크 따라가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해주면 돼서 되게 많이 편해요. 이 기능이 없었을 때는 진짜 일일이 모자이크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있어서 부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큰 틀은 지금 얘기를 벌써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도 영상이 길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디테일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